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주가는 금요일은 그래도 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큰 변화 없죠. 풀이장 부근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횡보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음, 여러분한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줍줍배기에는 아직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밑바닥을 안 깬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버텨주니까 다행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됐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밀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버틸 확률이 큰데 버텨주면 좋습니다. 근데 못 버티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매수를 잠깐 보류하셔라. 근데 이거 바닥 근처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다기보다 이제 더 하락했을 땐 그런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있죠?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걸 평가하는 거에도 그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이라고 합니다. 자산가 대비 주가 비율.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을 합치고 그거를 우리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나누면 그게 PBR 지수인데 그게 지금 0.9가 됐어요. 2,400으로 가면서 0.9가 됐습니다. 시총을 합쳐서 자산보다 싸단 얘기죠. 그러면 이건 외환위기 때 정도에 필적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보통 1.2 정도 가는데 굉장히 싼 거고요. 미국도 PER 기준으로 보면 보통 30 이상 됐었는데 뒤에 이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0, 나스닥이 23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잠깐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나스닥이 다우존스는 지금 PE 레이시오가 산업지수 자체는 17.03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23.2 많이 내려갔죠. 작년에 36점에서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S&P는 37.23에서 20.33으로 더 내려왔으니까 뭐 수치는 조금 덜 지수는 덜 빠졌죠. S&P 500이 덜 빠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용감해지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일격에 당할 수 있고 대신 뭐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만큼 하락했고 천천히 앞으로 2년 정도 기대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우리 국내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흑산병이라고 했죠. 이 갭 띄운 흑산병 이 출현하면 이 돌격 신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 거의 나오거든요. 한 70에서 80% 확률로. 그럼 여기서 저도 이제 여기서 사세요 하고 대기하세요. 여기서 다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확률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높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건 뭐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좌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TQ를 뭐 한 5, 6%에서 그냥 매도했어요. 20개 스윙 계좌에 갖고 있던 거 매도하고 장기전 개념으로 해서 지금 JPI 배당주죠. 배당 조금 더 늘리려고 이거를 이제 스윙 계좌에다 넣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인버스는 우선 다 매도했습니다. 수익 실현돼서 그냥 다 매도를 해놓고 저도 이제 상방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방을 본다 이게 아니라 상방을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좀 조심히 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Q 스윙 계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기 계좌죠. 장기 계좌에 JPI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걸 좀 늘려서 배당을 받아서 월에 한 주씩 두 주씩 그리고 뭐 더 배당 받으면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내서 예, 그걸로 TQ를 사는 편이라 그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조는 어떻다? 상방을 보는데 조금 천천히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만 물린 게 아니고 저희만 물린 게 아니에요. 기관들도 지금 많이 물렸습니다. 이제는 저가 영역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락장에 물린 국민연금 올해 들어 34조 원 까먹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거 아시죠? 예, 많이 깨먹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연금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주식 거의 매수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예, 매도하면서 국내 주식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이렇게 코스닥이나 예, 코스피에 슬슬슬슬 4월부터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4월은. 근데 6월부터 조금씩 더 늘리는 추세입니다. 아직 눈에 띌 만큼 들어오진 않았고요. 제가 볼 때 올해 후반기에는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좀 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도 조금 벼뜰 날이 있을 거고, 당연히 미국 주식은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산다고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죠. 이건 전체적인 스탠스가 좋아져야 되고 펀더멘탈 자체가 좀 해결돼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 증시 짓누르던 기관 매물 국내는 뭐 어느 정도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런 기사가 저는 지금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테슬라 400불 깨지면 머스크도 마진콜 3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자 이때부터 벌써 예,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걱정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연예인 걱정과 부자 걱정은 하지 말아라. 재벌 걱정은. 그래서 우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이런 기사 나온다는 건 이제 바닥의 징조, 예, 어느 정도 마진콜과 공포가 이 시장을 좀 가득 채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버블이 심한 투자 영역이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신 현금만 예, 올인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호화폐도 이번에 같이 터지면서 사실 주식 버블이 터진 과거는 이랬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은 다 주식 버블이 터졌죠. 같은 버블이라도.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버블이 먼저 터진 거죠. 예, 이게 비트코인이나 각종 암호화폐들이 폭락을 하면서 지금 같이 발목 잡고 다 같이 내려가긴 했지만 손실로 보자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더 크겠죠. 이쪽은 보상받을 방법이 그렇게 딱 정확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마이크로 스트래리지 이 회사는 비트코인에다가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자 이런 큰 손실을 입었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닥 신호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드시고 끝까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바닥 아니다라고 계속 나오죠. 예, 불안한 반등하면 불안하답니다. 예, 언제는 뭐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도 더 상승할 거다 이러더니 스탠스가 바뀐 건 확실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선은 굉장히 바닥을 쳐줬죠. 신저가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직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자, 아까 제가 흑산병, 흑산병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주봉인데 흑산병 나오죠? 그랬더니 이렇게 반등합니다. 요번에도 삼성전자도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켜볼만 해요.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쏟아졌을 때는 대부분
예, 한 2달 정도. 이게 주봉이니까요. 이게 2달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느 주식이나 거의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운 내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나스닥 100을 좀 볼게요. 왜 아직 죽줍의 기회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이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자, 그 전고점에 대한 선을 좀 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3개를 긋고 옆으로 갈게요. 자, 옆으로 가면 여러분 보실 때 이 영역이 과거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박스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 되겠죠. 이 안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예,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여기서 그 매수하셔서 재미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냥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매일 사지 않는 이상은 평단이 잘못 사서 여기서 사면 손실이죠. 예, 여기 내려갔을 땐 손해가 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샀을 때는 예, 수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장 매매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트레이딩 관점인 거예요.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식 좀 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도 주식 하시니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고점을 깨고 돌파가 일어났죠. 돌파가 됐으니까 상승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위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힘이 실려 있고 돌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올라갈 거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깨졌겠죠. 그렇겠죠?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 그러면 여기 한 7일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네, 여기 바닥을 다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 이 저항을 뚫으려고 돌파 시도를 한다고 보는 거죠.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엔 뚫고 올라갔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뚫고 떨어지겠죠. 반대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요 S밴드를 닫고 내려오는데 여기선 또 어떻게 되나요? 지지를 하는 거죠. 지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더 떨어지면 힘이 없는 거고요. 이걸 다시 위로 돌리려는 노력을 또 한 일주일 정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돌파를 시도하고 지지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선 닫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중간 라인에 닿을 때도 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여기서 사서, 자, 돌파할 때 사서 높을 때 팔고, 뭐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언제 산다고요? 예, 여기서 사는 거죠, 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기 전에 그냥 수익 실현 여기서 해버리고 여기서는 기다려도 됩니다. 뭐 크게 수익 나는 구간 아니니까. 대신 뭐만 쳐다보냐? 이 박스를 통과하는 거, 돌파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얘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딱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네, 똑같이 박스는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이전에 본 차트에서는 상승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 하락에 와 있는 거죠. 하락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인 거고 여기도 똑같이 횡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이제 쏟아지겠죠. 갑자기 더 폭락을 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좀 애매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자,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자, 이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요 바닥을 이 중간선을 지지했죠. 그리고 상단을 치고 여기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지지가 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 흑산병하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하락세가 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지지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기엔 쉽게 못 올라가요. 그러면 옆으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옆으로 이렇게 이게 근데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거의 힘들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밑으로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밑에서 어떤 선이 잡아줄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예, 11,265에 있는데 240일 보라색 이평선하고요. 이 300일, 300일 이평선이 이제 그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일은 보통 1년치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1년치 평균 가격이고 투자자들의 그리고 300일은 그 이상인데 여기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 9,000에서 10,000 사이에서 거의 바닥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TQQQ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요거를 그냥 QQQ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QQQ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봉이니까 QQQ 가격으로 231달러에서 62달러 정도. 그런데 저는 요거 262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2달러 정도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TQ로 예상하면 한 마이너스 8%에서 12% 사이? 예, 요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고기 닿으면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횡보하다가 이쪽에서 횡보하다가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올라갈 때 사는 게 좀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여유 있으면 여기 밑에서 계속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서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TQ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Q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봉에서 봤을 때 자, 흐름은 똑같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18달러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려가면 어쨌든 내려갔다가 여기부터가 바닥이 아닐까 조심스레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맞출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과거에 제가 뭐 43달러, 27달러 이거 대략적으로 맞췄지만 이 변곡점은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 밑에까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저도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이게 그래도 하방 압력이 지금 세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좀 높겠다. 그리고 18달러까지 안 가면 좋죠. 그 안에서 반등하면 여러분 이 반등할 때 21달러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사시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이었는데 올라갈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못 꺾었으니까 여기가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얘는 통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낫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쪽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보다는 안정적 수익과 그리고 안전한 자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반등하기를 꼭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